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락 마감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 잔잔하게 이건 대놓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 고금리 부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4.25를 안착하면은 그때부터 주식시장에 조정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안착을 하긴 했거든요. 1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십니다. 미국이요. 4.25가 여기입니다. 4.25가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지금 안착을 해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고금리 부담이 주식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근데 실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AI 투자와 관련된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적이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얘네가 하락을 해서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이걸 악재라고 본 거죠. 7월 중순, 7월 말에 AI 고평가 논란, 주식시장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시장이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AI 고평가 논란과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의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개념.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주식 고평가 논란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나스닥 좋다 좋다 하고 계속 샀는데 7월 말 8월 초부터 해서 AI 비싸지 않냐? 라는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시장이 빠졌고 그리고 그죠? 이제는 언제는 AI에 관련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AI 투자가 너무 과잉 투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니 어젯밤부터는 AI 지출이 부담된다라는 인식이 그런 내러티브가 지금 확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는 이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고금리 부담은 좀 만성적인 구조적인 거고 AI 지출 부담 이건 일단 표면적인 악재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만성적인 어떤 구조적인 악재가 어젯밤 새롭게 부각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인텔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일단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존 같은 게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다소 미국 나스닥 선물을 조금 상승시키고 있긴 하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확 좋아지고 일단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빅 위크였는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일단 다 끝났고 얼추 다 끝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하고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특히 이 중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또 이제 고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은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표 발표한 이후에도 시장이 좀 방향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경험상 그죠? 중요한 이벤트 발표되기 전에 어떤 힘이 딱 등장했으면 그냥 그 힘의 방향대로 지표 발표 이후에도 계속 가는 경향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 지표가 나오고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프라이즈하게 주식시장에 확 들어올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 들어올려지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나스닥 100 지금 현물 지수를 보고 계신데 어젯밤 2.4% 하락 마감했잖아요. 오늘 밤 그런 경제 지표들을 보고 반응이 어제의 음봉을 다 극복하고 다시 이 정도 올라오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합 부근 가까이 그러니 보합이 아니죠. 거의 2% 3% 가까이 상승 마감하면은 그럼 또 전일 하락이 극복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거죠. 하락 탄력도 없어지고 상승 탄력도 없어지고 또 이제 더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제조업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걔네가 안 좋게 나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근데 아무래도 안 좋게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대선 앞두고 있어서 옐런이 워낙 공격적으로 지금 재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솔직히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하여튼 오늘 당장 이 전날 하락을 극복하는 이런 막 다시 뒤집는 거는
일단 좀 기대하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요.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어제 방향 전환이 된 거, 나스닥이 방향 전환이 된 거를 보고 믿고, 만약에 오늘 뭐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믿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물론 지표 내용 봐가면서요, 너무 갑자기 뭐 어떤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확 들어올려지는 경우는 뭘까요?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 됩니다. 지금 고금리 부담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이 있는데,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리나 기대감도 확 강화되고 뭐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 안 될 겁니다. 고용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매우 아슬아슬하게 줄을 잘 타서 안 좋게 나와야지 아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함께 손을 잡고 동반 상승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공격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저런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죽어 내려가고 있다고요. 채권이 죽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도 함께 죽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동행이 일단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지금 자리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신 나스닥 100 현물지수인데 7월 중순부터 AI 고평가 논란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한번 훅 빠졌었죠. 뭐 경기 침체 우려다 그러면서 한번 훅 빠졌었는데요. AI 고평가 논란과 경기 침체 우려 이러면서 훅 빠졌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거의 극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전고점 와서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강조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일봉에서 오랫동안 횡보했던 자리에 지지선들을 깨고 있고, 또 그리고 뭐 21선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들을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어떤 새로운 하락의 시작. 그러니까 마치 뭐 요런 자리일 가능성, 지금 이런 자리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처럼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지수 차트 모양을 봐도 그런 거고, 아니면은 변동성 지수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변동성 지수들을 봐도 그렇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다 돌파한 차가고 위쪽으로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줬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이제 눌림시 매수에서 위쪽으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좀 추세적으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또 뭐 대응이 달라져야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시장이 또 달리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어젯밤에 의미 있는 매도세는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 그리고 지난번 에너지를 많이 모았다는 걸 보면 제법 좀 추세적으로 길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염두로 해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빠지는지 뭐 이런 거는 일단은 봐가면서 어떤 이슈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슬슬 뭐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번에 뭐 몇 번의 폭락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그냥 굳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젯밤 이제 처음으로는 아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한 매도세가 이제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세, 여기서 한번 매도세 이렇게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매도세의 의미를 좀 가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뭐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반발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뭐 다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고금리 부담과 뭐 AI 뭐 이런 논란 등으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 안 좋았다. 일본 증시 안 좋았고, 한국 증시도 안 좋았다.
다만 청개구리인 중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중국 증시도 상승 탄력이 매우 좀 둔해가지고 이거 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패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후 5시에 유럽 증시 시작할 건데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 살짝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분위기가 뭐 조금 좀 안 좋아 보인다. 미국 주식 선물들은 이제 뭐 아마존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가볍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 좀 체크하자면은 일단 유럽 증시 그죠? 독일 증시입니다. 아래쪽으로 전환되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 뭐 이런 거는 보시다시피 그냥 계속 답답해서 이거 방향성이 혼조해졌습니다. 구리 가격도 그래요. 구리 가격 보시면 완전 옆으로 빌빌빌 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분봉인데 어쨌든 분봉으로 보나 뭘 보나 어쨌든 방향성을 잃었다. 어떻게 될지는 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계 증시가 자빠지면 아마 중국 증시고 구리 구간에 한번 자빠질 수는 있을 거예요. 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그냥 잘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약간 아리까리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애플 이거 보고 실적을 다 봤는데 반응이 안 좋다. 추세적으로 죽을 가능성이 다 같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요. 그리고 지난번에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으로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훅 꺾일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위험한 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고점 부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그래도 환율들은 뭐 조금씩 좀 안정을 좀 되찾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환율들은 뭐 일단은 일단 그죠? 이 유로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살살살 진행 중이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제 위안화가 올라가는 건 이제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일단 확 아래쪽으로 가지도 않네요. 위안화는 일단 그래서 답답한 모습이 됐고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는 뭐 그래도 일단 찔끔찔끔 올라가네요. 기존 추세가 강해가지고 쉽게 죽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렇다라는 거 체크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여기서 너무 많이 내려와 버리면은 이것은 뭐죠? 이것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의미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 중에 일단은 보시다시피 채권이 찔끔찔끔 올라왔습니다. 금리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나 뭐 별로 영향은 없죠. 하여튼 10년물 선물인데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금리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30년물 선물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봤을 때 삼각 수렴형을 이렇게 삼각 수렴형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 전환하겠다라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아직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의미 있는 매수세를 봐야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를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이제 조금 전에 막 마감을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코스피는 이미 어제 꺾였단 말이죠. 코스피는 이미 어제 이미 하락을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지금 스무스하게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코스피 5분봉 보고 계신데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기울기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이 속도로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도로. 근데 지난번에 한번 오버슈팅을 한번 주고 나서 지금은 하락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진 겁니다. 하락이 더욱 가팔라졌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잘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뭐 딱히 드릴 게 없습니다. 딱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코스닥하고 삼성전자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코스닥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하락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어떤 신호를 잘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눌림시 매수하면 좀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정석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다. 근데 근데 보시다시피 눌림시 매수를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고, 그거 이제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대응이 눌림시 매수였을 뿐이고, 혹시나 지금 보시는 코스닥 5분봉인데 혹시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훅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었는데, 실질적인 움직임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장중에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반등이 올라왔는데, 이 반등이 올라오면서 이 갈색선 비스무리한 게 요게 이제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의 5일선. 일봉의 5일선을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이 부근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서 오늘 이제 뭘 했냐? 조금 전에 여기 쌍바닥 테스트를 했는데 쌍바닥의 지지력이 안 나왔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코스닥은 이러한 기울기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일단 오늘 오후 이 시간부로 아래쪽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일단은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도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이 된 걸로 보고,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전략이 오전까지는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았는데, 눌림시 매수가 세상에 했는데 이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순간으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닥은 어제까진 강했지만, 오늘 오전까진 괜찮았지만 한 번 정도 뭐 자빠질 수 있죠. 근데 자빠졌다 회복을 오늘 못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 전환된 걸로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스닥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이 됐냐면은 30분봉으로는 바꿔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보라색 선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21선에 해당하죠. 21선에 지금 터치도 못하고 또 자빠지게 생긴 그런 그림이 돼서 하락의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전저점 부근까지 열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전저점 자리에 해당하는 1150자리는 붕괴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코스닥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데, 큰 박스권에 위쪽 상단이 있고 아래쪽 하단이 있는데, 이 1150이란 자리는 딱 그 중간 자리가 되겠습니다. 중간 자리가 붕괴되면 아래쪽으로 목표치가 또 왕창 많이 열리게 되는 그런 참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변곡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찔찔찔찔찔 반등을 시도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거를 봤으니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되겠다. 뭐 오늘 밤에 뭐 고용 지표가 어쩔지 저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특별히 갑자기 엄청난 호재가 나와가지고 이 모든 걸 다 뒤집는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해서 아래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이제 그냥 이제 그거 보고 베팅을 해야 되겠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늘 코스피 계속해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풋옵션이 짱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21선 5분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변동성이 잘 살아나고 있다. 풋옵션이 정배열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다. 또 추세적인 급락 폭락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까지 봤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코스피 뭐 200, 뭐 한 300 종목 가까이 상승, 코스닥도 한 400 종목 상승,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여튼 다 잘 빠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하락으로 전환은 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좀 그 심상치 않은 매도세는 봤고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좀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이런 걸 보면서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뭐 이 정도는 눌림시 매수의 영역, 눌림시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줄 수는 있으나, 사실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분위기에서요. 경계를 하시긴 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이제 30분봉 보고 계신데 21선에 해당하는 선을 돌파한 척 했던 것이 오버슈팅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확인을 한 거고, 하락으로 전환 뭐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전환이 되었다라고 도장은 못 찍겠습니다. 다시 회복도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참고적으로 보통 이제 제가 좀 매매를 하면서 봤을 때 이
60일선과 241선이 만나는 이 순간이 이 강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어쩌면 사실 오늘 이미 대략적으로 한 12시 반부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미 사실 이 두 이평선이 만난다는 긴장감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미 빠진 걸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약하다. 아직은 뭐 괜찮은 정도 레벨인데 여기서 좀 더 빠지면은 이제 더 이상 눌림시 매수 이야기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그 코스닥은 어땠죠? 코스닥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코스닥은 그 5분봉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야, 여기 쌍바닥을 코스닥 5분봉 여기 쌍바닥 만들 수 있었는데 자빠졌다. 이제 그냥 코스닥은 하락전환 된 걸로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뭐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봐줄 수 있다. 하락 전환이라고 하기까지는 아직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 그래서 정석이라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건 어쨌든 교과서적인 뭐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약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요겁니다. 다 말씀드렸고 뭐 전반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뭐 다 봤죠. 미국 그 변동성 지수들도 신나게 잘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왔다. 한편으로 그 한 달 가까이 지금 시장이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 이제는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이네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아마 영상 녹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주말 중에 한 편 올리긴 할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